오늘 스리랑카 네. 역사는 안 배워봤다. 네. 역사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역사 얘기를 꼭 하고 가야 되는 나라가 스리랑카가 맞고요. 그런데 이 역사가, 스리랑카 역사도 엄청 깁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왕조가 또 있었기 때문에 그 왕조를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유럽 열강의 식민지가 된 이후부터, 네. 또 내전이 발발을 했다가, 그 내전이 종식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참 영국의 식민지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식민의 역사가 네. 스리랑카를 처음으로 지배한 유럽 국가는 포르투갈이었습니다. 역시 대항해 시대의 리더답게 포르투갈은 1593년도에 이미 스리랑카의 대부분을 점령을 했고요. 스리랑카에 이때 유럽의 카톨릭이 이렇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리랑카에 꽤 많은 기독교 인구가 있고 꽤 많은 성당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 포르투갈이 처음으로 카톨릭을 전파해서 그런 것이고요. 그런데 이 포르투갈이 아시지 않습니까? 점점 이렇게 대항해 시대의 선두주자였다가 식민지를 계속 뺏기게 되죠. 계속 엄청 세진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역시 JJ도 이제 역사를 어느 정도 좀 알고 좀 내공이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요게 끝이에요. 예, 그래서 해외 식민지 경쟁에서 포르투갈은 네덜란드에게 밀리기 시작을 했고요. 네. 또 스리랑카도 네덜란드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가 스리랑카의 음식이면 음식, 건축이면 건축, 이런 데 많은 영향을 미쳤고요. 심지어는 스리랑카에는 버거족이라고, 햄버거의 버거가 아니고, 버거족이라고 하는 네덜란드인의 후예들이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고 있어요?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 네. 용모가 다릅니다. 눈이 파랗고요. 백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인과 스리랑카의 혼혈인이기 때문에 혼혈인의 특징이 있고요. 스리랑카인의 피가 한 30%에서 50% 있고 나머지 50% 정도는 네덜란드인의 피가 흐르니까.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이 네덜란드인의 후예들이 지금도 제일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대를 받는 게 아니라 백인의 후예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한 층에 이게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네. 네덜란드에서 그럼 먹을 것들이 많이 어떤 게 들어온 겁니까? 네, 특히 과일이 중요한데 네. 스리랑카에는 없었던 망고스틴이라든가 망고스틴이라든가 람부탄 아시죠? 람부탄이라고 이렇게 겉에는 이렇게 이 털이 나 있고 우리가 육종 마늘이라고 하죠. 딱 까면은 이렇게 마늘같이 생긴 이렇게 태국에서 많이 드시지 않았나요? 모르겠어요. 약간 성게처럼 보인다라는 분도 있는데, 람부탄이나 망고스틴이나 두리안이나 이런 것들을 동남아에서 들여온 그런 장본인들도 바로 네덜란드인이 되겠습니다. 네덜란드인이 인도네시아나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에 진출했다가 거기서 씨앗을 가져다가 이것을 스리랑카에 없으니까 한번 가서 심어볼까? 근데 같은 이렇게 열대성, 해양성 기후다 보니까 옮겨 심었는데 이게 막 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덜란드인이 과일을 갖고 들어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스리랑카의 음식 문화에 큰 영향을 끼친 게 네덜란드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바로 위에 인도는 영국이 지배했는데. 그렇습니다. 바로 붙어있진 않지만, 바로 가까이 있는 스리랑카는 네덜란드가 또 지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만 안 놔뒀어요. 네, 역시 영국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가 지배를 하던 스리랑카를 어느 날 갑자기 영국이 들어와서 네덜란드를 몰아내고 1802년도에 스리랑카를 완전히 점령을 해서 또 식민지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역시 역사라고 하는 것은 강자들만이 살아남는 양육 강식의 현장이다라는 이런 느낌이 저는 들고요. 네. 그래서 이때부터 스리랑카의 영어가 보급이 되고요. 지금도 영어를 거의 공용어로 타미러하고 싱할라와 더불어서 거의 공용어로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겠습니다. 그거 하나는 조금은 좋은 점이 있네요. 교육열도 높은데 또 글로벌 시대에 영어를 공용어로 쓰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말은 잘 통하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영어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 글로벌 시대의 큰 강점이 되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국인들의 통치 방식을 저는 참 잔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끔찍한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리랑카를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그 타밀족과 싱할라족을 그 분리시키는 정책을 썼습니다. 항상 이간질을 시켜야. 그러니까 항상 보면 그렇죠. 서로 싸우게 만드네. 네, 그렇게 싸워야지 서로 싸워야 이 통치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이 편에 가서는 야 쟤네들이 저런데 저 편에 가서는 쟤네들이 저런데라고 하면서 반목을 시켜야 이렇게 그 통합이 안 되고 분열이 되니까 네. 그 식민주의자들은 항상 그런 것을 이렇게 뭐 노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소수파인 그 타밀족을 더 우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수파가 다수인인 그 싱할라족을 다스리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수파였던 그 싱할라족들이 얼마나 그 불만이 컸겠습니까? 소수인들이 와갖고 우리를 막 이렇게 통치하고 막 시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반감, 그 타밀족과 싱할라족의 그 반감이 쌓이는 계기가 됐고요. 나중에는 그 내전으로 전이되는 그런 뭐 슬픈 역사가 바로 이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말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딜 가나 우리가 막 영국 신사 이러는데 저는 그런 말을 잘 안 믿고요. 아이러니에요. 신사의 나라라고 신사의 나라라고 하는데 막상 가면 신사가 없고요. 그 정말 예, 정말 신사보다는 깡패가 많은 그런 나라가 영국이 아닌가. 훌리건들도 엄청 많고요. 네. 그래서 정말 영국은 악행을 많이 한 나라인데 뭐 예컨대 미얀마의 그 로힝야족 문제 들어보셨나요? 로힝야 그족 문제도 결국은 영국이 야기시킨 겁니다. 방글라데시 쪽에서 살던 그 소수민족이었던 로힝야족을 그 미얀마를 통치하기 위해서 데려왔다가 이제 뭐 전쟁이 끝나니까 뭐 이 모든 게 이 그 식민지 시대가 끝나니까 남을나라 하니까 지금도 로힝야족 문제가 그 미얀마 사람들하고 큰 이슈가 되지 않겠습니까? 참 영국의 통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참 굉장히 싫어집니다. 영국이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싫어져요. 아니 그럼 스리랑카는 언제 독립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인도가 1947년에 그 독립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것을 이 인도의 독립을 계기로 스리랑카도 그 바로 다음 해가 되겠습니다. 그 1948년 2월 4일에 그 완전한 독립을 그 거두었고요. 이 독립된 이후에는 이제 다수종족인 그 다수종족인 그 싱할라족이 그 정권을 잡고 이제 한이 맺혔겠죠. 타밀족한테 이렇게 무시를 당했으니까, 지배를 당했으니까. 그래서 그 싱할라족 우대 정책을 이렇게 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타밀족이 또 불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타밀족이 불만을 소수파인 소수민족인 그 타밀족이 불만을 가지고 그 무장 조직을 만들어서 게릴라 조직을 만들어서 싱할라족에 그 저항을 하게 되는 그런 단초가 된 것이죠. 이 당한 게 있으니까 또 안 갚을 수도 없고 또 막 아이고 네. 안타깝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네, 독립이 인도나 요 스리랑카나 우리랑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나 뭐 48년, 그렇습니다. 45년, 47년, 48년 뭐 다 비슷한 그때 독립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무려 26년 동안 요 싱할라족하고 타밀족이 서로 그 총뿌리를 거두면서 그 내전을 이렇게 치루었는데 무려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예, 명. 700명도 아니고 7,000명도 아니고 26년 거의 세계대전 사상사 수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7만 명이고 명이요? 스리랑카 섬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대단한데 이 타밀족이 그 타밀 엘람 해방 호랑이라고 하는 그 무장 조직을 만드는데요. 그 줄여서 그 LTTE라고 합니다. 그 Liberation Tigers of 이게 그 타밀 엘람. 제가 무슨 버벅거렸나요? LTT. 실수할 수도 좀 어려운 건데요. 네. 예. LTT, Liberation Tigers of 타밀 엘람. 이 엘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게 이제 그 타밀 말로 스리랑카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타이거라는 말이 왜 들어가냐 그러면 타밀족의 그 상징이 바로 호랑이입니다. 네. 근데 싱할라족의 상징이 사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자와 호랑이가 싸운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호랑이는 동양을 상징하고 그 사자는 그 서양을 상징하는데 그 호랑이와 사자가 싸운 것이 동양과 서양의 싸움이 아니었는가, 싸운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건 맞는 해석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요. 어쨌든 요 타밀 엘람 해방 호랑이라고 하는 이 무장 조직이 게릴라전을 벌이면서 정말 서로 죽이고 또 사륙하고 또 내려와서 죽이고 산속으로 도망가고 또 그러면은 그 싱할라족의 군대들이 산속으로 가서 또 학살해버리고 뭐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면서 그 뭐 내전이 벌어지고 7만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3년도부터 시작되어서 2009년도에 그 종식된 이 내전이
결국은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끝난 거예요? 예. 얼마 안 됐네. 26년 동안 이 길어진 그게 끝났다라는 거고요. 와, 그럼 10년 전까지 전쟁 중이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같은 땅에 살면서 전쟁을 벌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잘 보여주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단면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사이 좋은 거죠, 지금은? 네, 지금은 휴전을 했으니까, 종전을 했으니까요. 종전을 했으니까 사이가 좋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니까, 늘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럼 조심조심 한번 여행 가보죠. 네. 스리랑카로 도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